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뉴욕시티에서 세 가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하탄에 해당하는 도로의 길이를 구하는 실습입니다. 두 번째는 집 코드를 이용해서 우체국 권역을 만들고 우체국 권역에 해당하는 인구를 구하는 실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습에서는 어, 뉴욕에서 해안수욕을 건너는 도로들의 해안수욕 이름을 찾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실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뉴욕 도로 중에서 맨하탄 도로를 분리하고 맨하탄 도로의 전체 길이를 구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네, 실습 데이터는 TGIS 데이터 폴더에 뉴욕시티 GDB 아래에 있는 뉴욕 메트로 로드와 뉴욕 브로우가 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로드를 불러와서 색을 조금 진한 색으로 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뉴욕 맨하탄은 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맨하탄 도로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브로우 자치구의 속성창을 열어보게 되면 5개의 자치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테이블에서 맨하탄을 선택해서 지도에서 바로 맨하탄 자치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하탄을 선택하고 그럼 선택된 맨하탄을 이용해서 뉴욕 메트로 로드를 클릭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기 전에 먼저 뉴욕 메트로 로드의 통창을 열어보면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길이들이 들어가 있는 필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드 값은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프로젝트의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프로퍼티의 속성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탭을 보게 되면 현재 디스턴스 거리 단위는 메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클립을 이용해서 뉴욕 중 맨하탄의 도로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지오프로세싱 툴에서 클립을 실행합니다. 인풋 레이어는 뉴욕 메트로 로드를 실행하고 오버레이 레이어는 뉴욕 브로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Selected Future Only를 체크해야 됩니다. 저장 위치는 마이 데이터에 뉴욕 메트로 언더바 시티라는 이름, 언더바 클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고 창을 닫게 되면 뉴욕 메트로 로드를 끄면 보시는 것처럼 뉴욕 메트로 로드 중 맨하탄과 중첩되는
도로만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들의 길이를 합산하기 위해서 먼저 분리된 도로의 길이를 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된 레이어의 속성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랭스라든지 쉐입 랭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기존에 클립되기 전에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가 클립되면서 짧아지더라도 이 값은 원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값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잘려나간 도로의 새로운 길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드 calculator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필드 calculator 아이콘을 실행하면 필드 calculator 창이 나타납니다. 기존 데이터 필드에서 수정할지 새로운 new 필드를 create 만들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은 len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현재 인티저를 decimal number 소수점까지 표현할 수 있는 리얼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퓨처의 길이를 가져오는 방법은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함수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퓨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항목입니다. 달러 랭스를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젝트 프로퍼티에 거리 단위는 메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킬로미터로 길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랭스 나누기 1000으로 해서 킬로미터를 단위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field, 필드명 length, 타입은 real type,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딩한 이후에 OK를 누르고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len이라는 필드가 만들어졌고 킬로미터 단위로 새로운 퓨처의 길이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이 길이의 합산을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뷰에 있는 statistical summary가 되겠습니다. statistics를 실행하게 되면 먼저 레이어를 선택하고 원하는 통계를 뽑기 위한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통계 자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총 651개의 퓨처가 있고 우리가 만든 len, 즉 킬로미터 길이의 합계는 394.335km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맨하탄의 도로 길이는 349.335km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보시는 것처럼 뉴욕 메트로 로드 핸드박 클립 앞에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드 calculator를 실행하게 되면 편집 모드로 열리게 되는데 편집 모드를 토글 에디팅 아이콘을 클릭해서 편집 모드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모든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실습은 뉴욕 메트로 집 코드를 이용해서 우체국 권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집 레이어를 불러와서 드리브트 테이블을 열어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 181개의 집 코드가 있고 각 집 코드는 PO 네임이라는 오피스 네임이 소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PO 네임을 이용해서 리졸브를 이용해서 포스트 오피스 존을 만들도록 합니다. 프로세싱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레코드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클리어를 시켜서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럼 벡터 프로세싱에 있는 리졸브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포스트 오피스에 있는 탑 2003 인구를 모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탑 2003 데이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9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필드를 연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더를 확인해서 마이너스 값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99를 모두 0으로 수정한 이후에 리졸브 정확히는 어그리게이트를 실행할 때 이걸 0으로 바꾸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퓨처를 클리어시키고 하나 주의할 사항은 .gdb로 끝나는 퍼스널 지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필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메트로 칩을 쉐입 파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칩을 선택하고 익스포트를 실행한 후 Save Futures As를 실행합니다. 데이터 포맷은 ESRI 쉐입 파일 포맷을 선택하고 파일 네임은 마이데이터에서 뉴욕 메트로 칩 2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마이데이터에 뉴욕 메트로 칩 2 쉐입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쉐입 파일에 트리뷰트 테이블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트 테이블을 열고 팝 2004 필드를 클릭해서 오더를 매기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9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5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선택한 후 필드 calculator 다이얼로그 박스를 엽니다. 그러면 only update 5 selected features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필드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팝
2003 필드를 선택하고 value는 0을 입력한 후 OK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99가 모두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된 것을 클리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는 보시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PO 네임으로 어그리게이트 시키면서 탑 2003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디졸브가 아닌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그리게이트라는 툴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툴박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세싱에서 툴박스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트를 검색하게 되면 벡터 지오메트리의 어그리게이트 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트는 인풋 레이어는 우리가 만든 뉴욕 메트로 칩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어떤 필드로 어그리게이트 할지 필드를 선택합니다. 필드는 포스트 오피스 네임으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면서 불필요한 필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 칩 그런데 PO 네임은 첫 번째 PO 네임은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터 펑션 필드에서 first valu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PO 네임 필드에 있는 첫 번째 value를 가지고 옵니다. PO 네임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PO 네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기타 불필요한 필드들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팝 2003은 어그리게이트 펑션에서 sum을 선택해서 합계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필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um 언더바 팝 2003이라고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다른 필드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 칩9 핸드바 AGG 어그리게이트라는 툴 이름을 언더바를 붙여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집 코드로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편집 모드는 토글 에디팅 아이콘을 클릭해서 편집 모드를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집 코드 블록을 포스트 오피스 블록으로 집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속성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O 네임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PO 네임을 보여주고 sum 언더바 팝 2003 필드에서 각 집 코드의 인구를 합산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심볼러지를 이용해서 graduated 팝 2003을 이용해서 graduated를 이용으로 클래스를 10개 정도 해서 인구가 많은 포스트 오피스 구역을 진한색으로 나타내는 심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짙은 색으로 만드는 심볼로직을 실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실습은 해안 수역을 건너는 도로들을 찾고 해안 수역을 건너는 도로의 수역 이름을 찾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을 위해서 워터 레이어를 모두 불러오도록 합니다. 총 5개의 워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워터 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사용할 때에는 그룹을 만들어 두면 편리합니다. 레이어 아이콘 중 Add 그룹 버튼을 누르고 워터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을 제일 위로 가지고 오고 우리가 방금 불러왔는 5개의 수역 데이터를 이 워터 그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워터 그룹을 체크하게 되면 한꺼번에 온오프를 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 로드와 워터 그룹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들을 모두 찾고자 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워터 5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합치는 명령어는 머지가 되겠습니다. 머지를 실행하면 머지 벡터 레이어라는 툴을 볼 수가 있고 이 툴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인풋 레이어의 옆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다섯 개의 워터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후 다시 백 버튼으로 돌아갑니다. 그 머지한 파일은 마이 데이터에 워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창을 열게 되면 기존 5개의 데이터가 모두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워터 데이터와 메트로 로드 데이터를 인터섹트 시켜서 워터를 건너는 도로들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트로 로드를 열어보면
하이웨이 네임 필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이름을 우리는 가져오려고 하고, 워터 등을 열면 랜드 네임이 있어요. 이 랜드 네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벡터 지오 프로세싱 툴에서 인터섹션을 실행합니다. 인터섹션을 실행하면 먼저 오류가 나타날 텐데 이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실습을 또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메트로 로드가 되고 오버레이 데이터는 워터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장을 뉴욕 메트로 로드 언더바 워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인풋 필드에서 가져올 데이터는 하이웨이 네임, 오버레이 레이어에서 가져올 데이터는 랜드 네임입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인밸리드 지오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를 무시하거나 또는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파라미터에 가서 오류 데이터를 무시하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인밸리드 퓨처스 필터를 어떻게 할지 콤보 박스에서 오류 데이터를 스킵하도록 지정하도록 마찬가지로 워터 데이터에서 오류 데이터를 스킵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시 런을 실행하게 되면 총 8개의 오류는 스킵하고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제일 위로 가지고 오고 속성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웨이 네임과 랜드 네임 두 가지 필드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볼로지를 이용해서 카테고라이즈들을 실행하고 랜드 네임으로 카테고라이즈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벌은 위스를 2로 해서 좀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키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강과 해안수역을 건너는 도로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워터 데이터를 색을 심볼로지를 좀 연한 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연한 색으로 바꾸고 심벌 P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스타일을 노펜으로 지정해서 아웃라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안수역과 해안수역을 건너는 도로들 그리고 이 해안수역의 이름별로 카테고라이즈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성 사진을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XYZ 파일에서 오픈 리트맵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배경화면에 다른 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